그 스택을 실제로 한번 응용을 해봅시다. 스택을. 근데 스택 응용을 한번 해볼 건데 음, 여기서부터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좀 잘 봐야 된다. 잘 봐야 된다. 스택 자체는 사실 복잡한 게 전혀 없어요. 뭐 그냥 푸시하고 팝하고 하는 게 연산의 대부분이니까. 근데 스택을 배웠으면 우리가 스택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잘 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응용이 괄호검사예요. 괄호검사. 그래서 괄호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대괄호도 있고 중괄호도 있고 소괄호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닫는 괄호를 지금처럼 하나 안 했어요. 또는 여는 괄호가 없는데 닫는 괄호를 닫았어요. 또는 여기 닫는 괄호가 없고 여는 괄호가 없고 또는 여기에 여는 괄호가 잠깐 이게 뭐가 잘못됐지? 이 중괄호와 소괄호에 짝이 안 맞죠. 중괄호, 소괄호 또 짝이 안 맞아요. 자, 이와 같은 괄호가 맞지 않는 그 상황을 우리가 컴퓨터로 스택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괄호 검사. 그래서 왼쪽 그 여는 괄호의 개수와 오른쪽 괄호의 개수는 어쨌든 괄호 개수는 똑같아야 되죠. 그리고 같은 괄호에서 여는 괄호는 닫는 괄호보다 먼저 나와야 된다. 당연하겠죠. 여는 괄호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리고 괄호 사이에는 포함 관계만 존재한다. 그렇죠. 이 안에는 포함 관계만 존재한다. 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조건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 조건들은 우리가 열고 닫고 어, 그리고 괄호 개수, 이 괄호는 여는 괄호하고 닫는 괄호는 반드시 똑같은 어, 똑같은 종류여야 된다. 똑같은 종류여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실제로 스택을 이용해서 가로를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스택을 이용해서 가로를 검사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괄호를 사용한 수식이 하나 있어요. 지금 보면 A 그리고 중괄호 열고 대괄호 열고 I 플러스 1 중괄호 닫고 대괄호 닫고는 0 중괄호 닫고 자 뭐 이렇게 괄호가 있어요. 물론 뭐 사실 실제로 괄호를 이렇게 많이 사용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어쨌든 괄호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괄호를 어떻게 검사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괄호가 나오면 맨 처음에 스택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스택에 괄호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이 글자가 나오면 그러니까 글자가 나오면 가로 이외에는 스택에 집어넣지는 않을 거예요. 또 가로가 나왔어요. 그 스택에 집어넣었어요. 또 가로가 나왔어요. 스택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닫는 가로가 나오면 그게 있는 스택에 있는 가로를 끄집어내요. 팝해서 내 거와 닫는 가로하고 같은지를 비교해요. 같으면은 어, 넘어가요. 오케이 맞고 그리고 또 닫는 가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끄집어내야 되죠. 팝해야 되죠. 끄집어내 보니까 닫는 가로 똑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 없고 그리고 또 닫는 가로가 나왔어요. 오케이 닫는 가로가 나와 보니까 오케이 끄집어내 보니까 원래 얘가 있었으니까 끄집어내 보니까 오케이 맞다. 그리고 나서 이 닫는 가로하고 이 문장이 끝나면 이 수식이 끝나면은 이 스택은 비어 있어야 된다. 왜냐면 스택에 뭔가 가로가 하나 있으면 뭔가 누군가가 가로가 짝이 안 맞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는 성공이에요. 근데 만약에 자, 이와 같은 가로가 있다고 봅시다. 자, 가로 넣고 자, 가로 빼고 닫는 가로니까 빼고 또 가로 넣고 또 넣고 또 가로 닫는 가로 나왔으니까 가로 빼요. 자,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로가 하나 남았어요, 스택에. 오케이. 이게 empty가 아니죠. 이게 empty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이 괄호 체크해서 오류가 발생했다. 괄호가 잘 안 맞는 괄호가 된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는 괄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와 같은 스택을 이용해서 괄호 검사를 보통 많이 한다. 자,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이죠. 이게 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뭐 당연히 검사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괄호 개수가 100개, 200개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수식이 복잡해지면 괄호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사람 눈으로 검사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자, 실수할 수도 있고. 근데 컴퓨터는 물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뭔가 버그가 있게 잘못 작성하면 제대로 검사를 못하지만은 어쨌든 컴퓨터는 제대로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해주면 전혀 문제 없이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괄호 검사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괄호를 검사할 수 있다. 뭐 여기까지는 아마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괄호를 검사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볼게요. 괄호는 문자열에 있는 괄호를 차례대로 조사한다는 게 앞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그러니까 스캔하겠다는 거죠. 스캔 쭉 훑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는 괄호가 나오면 스택에 집어넣고 스택에 푸시 자 푸시하고 그리고 닫는 괄호를 만드는 스택에서 팝 스택에서 팝할 거예요. 팝에서 닫는 가로와 짝이 맞는지를 보면 돼요. 팝한 값과 팝한 가로와 닫는 가로 짝이 맞. 그리고 스택이 비어 있으면 스택이 만약에 비어 있으면 뭔가 내가 팝하려고 했는데 닫는 가로는 있는데 팝하려고 했는데 스택이 비어 있어. 오케이. 그러면 뭔가 잘못됐죠. 조건 1이나 2 위배하게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 괄호까지 조사했는데도 스택이 또 남아 있어요. 남아 있으면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 1, 2. 조건 1만 있구나. 조건 1.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는 이 괄호 검사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검사를 해볼 수 있으니까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우리가 괄호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작성을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실제 괄호 검사 알고리즘을 의사 코드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의사 코드로. 그러니까 이 코드는 말 그대로 수도 코드, 그러니까 진짜 코드가 아니고 가짜 코드인데 소스 코드하고 아주 유사하지만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자, 그런 소스 코드이다. 자, 체크 매칭이라는 함수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함수가 있고 이 익스프레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수식이라고 보면 되죠. 수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가로 닫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5 중가로 열고 닫고 이제 이와 같은 하나의 수식을 가로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수식을 익스프레션 EXPR이라고 가정하고 물론 얘는 이제 배열에 들어 있겠죠. 배열에 또는 문자열에 들어 있겠죠. 배열에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while문으로 이 배열을 하나씩 하나씩 검사하면 되겠죠. 배열을 하나씩 하나씩 검사하면 돼요. 자, 이 ch 그냥 한 글자씩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ch 한 글자 가져와요. 한 글자가 이제 ch가 돼요. 이제 한 글자 가져왔어요. 그리고 자 스위치 케이스문을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시간에 배웠을 건데 물론 스위치 케이스문을 안 배워도 지금 잘 따라오면 돼요. 이 문자열이 그러니까 이 특정한 문자가 이 값이 해당하는 곳을 케이스를 실행하면 돼요. 근데 케이스가 지금 보면 이 ch가 중괄호 열고 대괄호 열고 그러니까 소괄호 대괄호 중괄호 열고 열는 것 중에 하나인 경우에 이 케이스가 이 세 가지 케이스 모든 경우를 지금 여기서 포함하고 있어요. 세 가지 케이스를 모두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케이스면 어떻게 얘를 스택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스택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문에서 빠져나와요. 빠져나오고 자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다시 while문으로 돌아가겠죠. 이 while문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자 그 다음에 괄호 또 나왔어요.
그 또 왼쪽 가로죠. 여는 가로죠. 또 여기에 가로 집어넣고 또 올라가요. 또 다음 글자. 자, 숫자 어, 변수 a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 케이스가 가로 열고 닫고 말고는 그 이외에는 우리가 처리할 게 아니죠. 그래서 얘가 변수가 ch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또 넘어가면 돼요. while문에서. 오케이, 넘어갔어요. 자, 그리고 플러스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닫는 가로가 나왔죠. 닫는 가로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케이스문 만나서 닫는 가로이면 오타가 하나 있네. 중괄호 닫는 가로가 있으면 자, 만약에 스택이 비어 있으면 그쪽 오류가 난 거죠. 왜냐하면 닫는 가로가 있는데 스택이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스택에서 하나 끄집어내요. 끄집어내고 이 끄집어낸 것과 끄집어낸 걸 오픈 ch라고 그러고 끄집어낸 것과 이 ch 그러니까 이 닫는 가로하고 똑같은지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 닫는 가로, 소가로 그리고 얘하고 똑같다는 게 결국 짝이 맞는지를 보는 거죠. 짝이 맞죠? 그리고 또 올라가서 또 하나 얘는 스킵하고 넘어가고 얘 스킵하고 넘어가고 또 이번에는 중괄호 마찬가지로 내려와서 끄집어내서 팝해서 이 중괄호 있으니까 이 팝에서 끄집어내서 이 중괄호와 얘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하고 또 똑같은지 비교를 해보는 거죠. 똑같으면 이 일을 하고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수식을 스캔을 다 했죠. 스캔을 다 했으면 while문도 끝나겠죠. 자 그리고 while문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스택에 뭔가 남아있으면 안 되죠. 오케이. 이게 스택에 남아있으면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스택에 남아있으면 오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자, 이 방식이 괄호 검사하는 거고 이 괄호 검사하는 소스 코드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이고 자, 이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그 뭐야 좀 볼 건데 자, 이 소스 코드는 조금만 있다가 봅시다. 조금만 있다 보고 뭘 하냐면 그 다음 이 수식 계산하는 부분을 한번 봅시다. 수식 계산하는 부분. 자, 자 수식 계산은 일단 수식을 표현하는 방법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수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전위, 중위, 후위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프리픽스, 인픽스, 포스트픽스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중위표기법이에요. 중위표기법은 피연산자가 있고 연산자는 피연산자 중간에 위치한다. 그걸 중위표기라고 해요. 이렇게 지금 중간에 연산자가 있죠. 전위 표기법은 피연산자 앞에 있는 걸 전위 표기법이라고 한다. 후위 표기법은 이 피연산자 뒤에 연산자가 나오는 것을 후위 표기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위, 전위, 후위 표기법 이렇게 세 가지 표기법이 나누어진다.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는 수식을 계산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보통 프로그램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무슨 표기법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죠? 중위 표기법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컴퓨터는 중위 표기법으로 되어 있는 걸 후위 표기법으로 바꾼다. 자, 바꾼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 자, 바꾼 값을 가지고 계산한다. 오케이. 그래서 중위표기법으로 되어 있는 이 연산자는 이 수식은 후위표기법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후위표기법으로 바꿀 수 있고 이 바뀐 이 표기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후위표기법으로 바뀐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또는 중위표기법을 후위표기법으로 또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인데, 자, 먼저 이 후위표기법으로 바뀐 얘를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스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금방 계산할 수 있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후위표기법으로 이 표현된 수식을 우리는 계산하는 방법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계산하는 방법부터. 자, 후위표기법을 계산할 때는 자, 수식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캔하여 피연산자이면 스택에 푸시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 3,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이 중에서 2, 3, 4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원래 얘네는 2 플러스 3 곱하기 4 원래 얘는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얘를 후위표기법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얘가 이렇게 변환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후위표기법으로 되어 있는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컴퓨터로. 볼게요. 자, 그래서 수식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캔하여 피연산자이면 스택에 푸시한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예시가 이 예시로 하자고 지금 이제 지금 설명이 이제 이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 예시를 할 거고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은 이 두 자리 수는 없고 다 한 자리예요. 그래서 8, 2, 그리고 3, 그리고 3, 2, 그러니까 다 한 자리 숫자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서는 보통 이 하나하나 문자들을 보통 토큰이라고 불러요. 토큰. 어, 토큰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토큰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산을 수식을 바꿀 수 있냐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스캔한다고 그랬죠. 하나씩 하나씩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연산자이면 스택에 집어넣으라고 봅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스택을 만들었어요. 스택을. 자, 이번에는 이만큼이 스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스택이 있어요. 여기 이제 스택을 만들어 놨고 근데 여기 이제 시간 축으로 이렇게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그냥 스택이 여기 첫 번째 스텝에서는 1초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에서는 스택이 이만큼 있었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스택이 이만큼 있었고 근데 어쨌든 스택이 지금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스택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연산자이면 필요한 수만큼 피연산자를 스택에서 팝하고 연산을 진행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필요한 수만큼이라는 게 그 연산자가 연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피연산자의 개수만큼이에요. 자, 봅시다. 그리고 연산의 결과는 다시 스택에 푸시한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8이 나왔어요. 자, 이 토큰이라고 하죠. 하나하나를, 토큰을 스택에 푸시했어요. 스택에 푸시하니까 8이 지금 들어갔어요. 자, 스택에 푸시를 했고, 자, 그리고 뭐 다음 2죠. 2도 마찬가지로 스택에 푸시하죠. 스택에 푸시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캔 해보니까 나눗셈이 나왔어요. 나눗셈이 나왔어요. 자, 연산자이면 필요한 수만큼 피연산자를 스택에서 팝해서 연산을 실행하라고 그러죠. 근데 나눗셈은 피연산자 2개 필요하죠. 그래서 8하고 이 나눗셈은 만나면 8하고 2하고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고 왜냐하면 2개 필요하니까 피연산자가 끄집어내서 연산 결과를 하면 8 나누기 2 하면 얘는 4죠. 그래서 이 4를 어디에? 스택에 마찬가지로 푸시를 해요. 결과니까. 자, 그리고 다음 3 만났죠. 3은 피연산자니까 집어넣고 다시 마이너스를 만났어요. 마이너스 만났네. 자, 자, 오케이. 그러면은 2개 끄집어내면 되죠. 4 마이너스 3은 1이죠. 그래서 1을 결과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3 만났어요. 3 집어넣고 2 만났어요. 또 2 집어넣고 자, 그리고 곱셈 만났어요. 저 곱셈은 피연산자가 몇 개 필요하죠? 2개 필요하죠. 자, 그래서 곱셈 나왔으니까 피연산자
3하고 2죠. 3 곱하기 2. 두 개 곱한 결과를 어떻게 해요? 스택에 다시 푸시하죠. 6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플러스 기호가 나왔어요. 플러스 기호. 오케이. 플러스 기호 나왔으니까 6하고 1하고 두 개 더한 플러스 1 두 개 더한 결과는 어디? 7에 스택에 푸시하고 그렇게 하고 오케이 해보니까 이 수식이 끝났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이 최종적인 값, 이 계산 결과가 여기에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상황이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수식을 컴퓨터는 이제 이렇게 연산자 우선순위를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이와 같이 계산을 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자, 이제 방금 얘기했던 내용을 한 번만 더 살펴봅시다. 자, 볼게요. 자, 아까하고는 수식이 아까보다는 조금 간단해졌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수식이 있다고 가정한 거였죠. 자, 이 수식이 이제 이런 수식이 있어요. 자, 이런 수식이 있고 이 수식을 어떻게 하냐? 푸시하고 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한번 해볼게요. 자, 피연산자 나왔으니까 집어넣고 스택에 집어넣고 피연산자 집어넣고 연산자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 끄집어내죠. 결과를 사이 집어넣고 자, 그리고 이제는 3 어떻게 하면 돼요? 피연산자니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연산자 나왔어요. 이 연산자는 수식이 몇 개 필요하죠? 두 개 필요해요. 그래서 4 마이너스 3 왜냐하면 4가 앞에 있으니까 4 마이너스 3 그래서 그 결과는 1이죠. 1 집어넣어요. 자, 그리고 이 수식은 완료했어요. 완료하니까 남아있는 값이 1이죠. 그래서 이 수식은 계산하면 나머지 그 결과는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방금 얘기했던 내용을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소스 코드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소스 코드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좀 소스 코드가 조금 복잡해 보이죠? 조금 복잡해 보이죠? 소스 코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알고리즘부터 먼저 봅시다. 자, 어쨌든 스택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스택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스택 하나 만들었어요. 자, 포문을 이제 반복을 할 거예요. 포문 반복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수식이 있어요. 8, 3 곱하기 마이너스 있는 수식이 있어요. 자, 자 이와 같은 잠깐만. 자, 이 수식을 오케이 이 수식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봅시다. 8, 2 나누기 3 마이너스 이 수식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반복문으로 하면 for 반복을 하겠죠. for 반복을 하면서 항목이 피연산자이면 뭐 집어넣으면 되죠. 스택에. 그래서 피연산자니까 첫 번째 여기 집어넣고 두 번째도 또 피연산자이니까 또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항목이 연산자인 경우에는 어쨌든 여기 또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제 항목이 연산자인 경우에는 연산자 만났죠. 연산자 오퍼레이션 연산자 만났어요. 오퍼레이터 어떤 오퍼레이션 오피 코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영어 뜻으로는 오퍼레이터 그 영어로는 그래서 연산자를 만났어요. 연산자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끄집어내면 되죠. 근데 끄집어내는데 위에 있는 애는 피연산자 중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피연산자 중에서 두 번째 피연산자죠. 그래서 끄집어낸 얘는 세컨으로 저장을 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연산자는 first 오퍼랜드죠. 오퍼랜드 두 번째 연산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팝해서 세컨에 집어넣고 팝해서 first에 집어넣고 그리고 first하고 왜 오퍼랜드 아까 뭐였죠? 나눗셈이었죠. 8 나누기 2 자, 얼마죠? 이 결과는 4죠. 리절트 4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4를 어떻게 스택에서 푸시했으니까
지워지고 여기에 4를 집어넣는다. 왜냐면 여기 풀 수 있으니까 집어넣고 자, 이 일을 언제까지? 여기에 이 오퍼랜드가 있을 때까지, 이 수식이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요. 반복하고 자, 반복이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스택에 남아있는 하나의 값이 뭐예요? 결과 값이죠. 그래서 final result 해서 끄집어내면 된다. 자,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면은 이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소스 코드가 이제 여기 있어요. 이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실습도 해보고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지금 잘 보면 이 책에는 소스 코드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그 뭐지? 그 소스 코드 나눠줬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 소스 코드 안에서 후위 표기식 계산이라는 소스 코드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봅시다. 실행을 시켜보고 그런데 실행을 시켜보는데 이 메인 함수에서 이, 이 eval이라는 이 함수를 호출해요. 함수를 호출하고 그러면 얘가 호출되겠죠. 수식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왔죠. 수식이 아까 뭐였지? 수식이 88, 2 나누기 3 마이너스 3, 2 곱하기 플러스 이제 얘가 수식이죠. 근데 이걸 계산하라고 그러죠. 들어왔어요. 자, 들어와서 여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물론 처음 보는 함수가 되면 별로 안 좋지. 이 문자열 길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자, 이 문자열 길이는 9개짜리예요. 왜 9개를 카운팅 해야 되냐? 왜냐면 반복문으로 돌면서 9번 하나씩 검사해봐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하고 스택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스택 여기서 만들고 그러니까 스택 만들고 초기화하고 자 그리고 이 폼은 계속 돌면 되죠. 언제까지 0부터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자 도는데 자 이 익스프레션에서 이거 하나씩 가져오는 거죠. 한 글자 가져오고 그 한 글자가 지금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연산자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 사칙연산만 하니까 이 사칙연산에 해당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하죠? 걔는 피연산자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피연산자라고 가정을 하고 푸시해서 값을 여기에 스택에 집어넣는다. 왜냐하면 8을 집어넣고 2도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에. 그런데 만약에 이 가져온 이게 연산자이면 만약에 가져온 애가 연산자이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끄집어내면 되죠. 하나씩 끄집어내면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피연산자가 모두 다, 그러니까 연산자가 모두 다 피연산자 2개짜리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2개를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뭐 실제 컴퓨터는 이보다 더 복잡하겠죠. 이제 다양한 연산자를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칙 연산밖에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스위치문을 만나서 연산을 수행하고 스택에 저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스위치문에서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곱셈 나눗셈인지 보고 얘를 푸시해서 스택에 집어넣는다. 집어넣고 오케이.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듯이 폼을 계속 반복하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리턴을 한다. 어떻게? 팝 스택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걸 읽어오면 걔가 결과가 되니까 최종 결과가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스택을 이용해서 이 수식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수식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리절트를 받고 리절트 받은 값을 출력 해주면 되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코드에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value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8, 2 나누기 뭐 이렇게 뒤에 있으면 이 CH 그러니까 8 하나 가져온 이 값에 다서 아스키 코드 0이라는 값을 문자를 빼요. 뺀 값을 여기에 밸류를 집어넣었어요. 왜 이렇게 하냐? 아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스택에다가 이렇게 값을 집어넣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숫자, 그러니까 정수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문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계산을 해야 되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숫자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입력을 받은 이 값은 문자예요. 문자열. 그래서 이 CH가 어, 맨 처음에는 이 8이죠, 8. 8이에요. 그래서 8을 받았어요. 근데 8은 문자가 아니고 숫자가 아니고 문자예요. 그리고 이 문자는 우리는 숫자로 집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자를 숫자로 변환시켜줘야 돼요. 변환시켜줘야 되고 이 8이 아스키 코드 테이블로 값이 얼마일까요? 이 아스키 코드로 10진수로 얼마냐면 얼마예요? 10진수로? 8이 자 보이죠? 이게 아스키 테이블이고 10진수 데시멀 16진수 옥타 8진수 그리고 캐릭터 문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자가 아까 뭐였죠? 8이었죠. 문자 8이었죠. 이 문자 8은 숫자로 얼마예요? 10진수로 얼마예요? 56이죠. 근데 56에서 아까 이 문자 8에서 이 문자 0을 뺐어요. 문자 0은 값이 얼마예요? 48이죠. 그럼 56에서 48을 빼면 값이 얼마예요? 8이죠, 8. 그러니까 그냥 계산해 보니까 숫자 8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숫자 이 이 아스키 코드 계산을 해서 보니까 얘는 숫자 56이었고 10진수 56이었고 얘는 10진수로 48이었어. 56에서 48 빼면 밸류가 8이죠. 그래서 8을 어디에? 여기 집어넣었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크게 이해하는 데는 일단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꼭 잘 이해를 해야